그 14번째인 세종교육 남 한마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언론 활동에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의 회견 발표에 이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의 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14번째 기자회견으로 2022년도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교육이 특별한 교육특별자치의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교육 회복에 집중하며 배움이 풍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 10주년과 민선 4기를 시작을 계기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 비전을 세우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마련했던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에 대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의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거둔 성과가 단위 학교나 학교국 등에 그치지 않고 세종교육 전반으로 확산되고 효과가 배가 되도록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은 유초중과 중등 학교 급별 수업 공유, 혁신 자치학교와 생활교육 나눔, 마을교육과 학생 축제 등 모두 7개 분야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세종 마을교육 관람회가 오늘 23일부터 교육청과 금강교행교에서 개최되어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이 오는 28일부터 매달 2일까지 일주일간 세종의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등 통합지원단 공유회가 12월 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공유회는 매달 17일과 19일 이틀 동안 방곡고 등지에서 열려 아이들의 관계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학생축제가 12월 22일 세종 학생연합회인 한울이 주관해 공존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혁신자치학교 한마당과 유초등교육 나눔의 날의 2개 행사는 일정상 이미 마쳤기에 성과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세종 마을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교육청과 금강교행기에서 진행되는 마을교육 박람회는 1부 행사와 나눔마당, 2부 체험과 홍보 그리고 전시마당 등 모두 5개 마당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26일 진행되는 밴드, 합주, 댄스 공연 등의 행사마당과 뷰티, 자원순환, 드럼 등의 참여마당은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박람회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참여자들의 연대감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아이마다 다른 배움의 속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실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을 엽니다. 11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줌과 이집현전 등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은 교사들이 실시간 참여하는 수업 나눔 토크와 교육청 자료 공유 나눔터인 이집현전에 자료를 탑재하는 수업 나눔 공유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수업 나눔 토크는 중등 수업 혁신을 위해 그간 연구하고 수업 적용을 거친 우수한 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등 교수평기 통합지원단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12월 1일 교육청 대강당과 분과실에서 사례 발표와 토의 방식으로 열리는 중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지원단 공유회는 그간 100여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학교별, 교과별 교수평기 일체화 사례를 공유해 중등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지도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관계 역량 함양과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대한 공유회도 진행합니다. 12월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반곡고 등지에서 열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공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나눔 한마당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 실천 결과 공유회로 나눠 진행되며 함께 나누고 같이 느끼고 더불어 자라고와 우리들이 다섯 빛깔 이야기 각각의 주제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평화로운 공동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세종 학생들의 문학축제의 장인 세종 학생축제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12월 20일 BOK 아트센터에서 세종 학생연합회 한울 주관으로 열리는 제8회 학생축제는 자연, 인간, 공동체 등 우리 사회 서로가 공존을 위해 화합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아 공존과 화합을 주제로 선정했으며 공연과 전시 모두 2개 마당에서 세종의 학생들은 밴드, 뮤지컬, 음악, 사진,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꿈과 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번 축제를 보다 많은 세종의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공식 유튜버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앞서 진행된 세종혁신학교 한마당과 유초등교육 나눔의 날은 많은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종혁신학교 한마당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려 27개 혁신학교가 참여했고 유초등교육 나눔의 날인 12월 2일 함께 배우며 나누는 미래형 학부모놀이 외에 16개 나눔 주제로 348명의 교사가 참여해 세종 유초등교육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대전교육 나눔 한마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신의 단편 고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다른 길이 다른 편한 길보다 고되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교육 공동체 서로를 응원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이 더욱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본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충일보 김지영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예, 경충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뭐 안전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견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박람회가 이제 분산돼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전에 참가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당부와 교육, 그리고 실제 이 저희 행사 이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이 선생님들과 또 마을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 곳곳에서 안전하게 관람하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OTM 이건성 기자님. 네,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공연과 전시를 하시는데 유튜브를 운영하셨나 하고요. 그럼 저희들 이 일반적인 유튜브도 촬영 가능하신지 그 저희들이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이 세종교육청의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행사 진행과 관련한 이게 이제 실제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행사 당일에 그 행사 관계자가 협의를 하면 또 사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세종 코스 인장교 기자님 마이크 좀. 세종 코스 인장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내용 좀 살펴봤는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고, 이를테면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플로깅 매핑, 요즘 이제 핫하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제 수업에 활용되는 것 같은데, 예. 이 수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이 주도하에 어떠한 선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기획하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마다 각 개별적인 선생님들이 개인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잘된 케이스들을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나눔 교사를 통해 가지고 줌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자기 수업에 활용을 하는 것이 모토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공유하려는 건 끝나는 건지, 사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 수업 자체가 이 공유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것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고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하는, 이보다도 시스템화하고 이제 내면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공유인데, 여기 지금 브리핑 자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내용을 하는 건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좀 보면은 관계, 뭐 평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 학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과를 담고 있는지 실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뭐 수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문화 자체가 빠르게 변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꽤 오랜 동안 교사들의 이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의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나 또는 이
그 연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이 전전 공동체라는 큰 틀을 통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이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고 그 성과들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세종의 교사들의 성과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내용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이 교육 방법 또는 수업 방법들이 세종의 중등교육 전반을 이렇게 높이는 계기로 작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담당 장학관님이 참여를 하셔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 실제 이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약 2년째 아이들과 아이들,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이 굉장히 교육적인 관계가 성숙되도록 학교 교육이 크게 성장한다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실천하는 실천학교, 실천학급, 실천학년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담당한 장학관님께서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 담당 장학관 손현수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의 학교폭력 부분들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고 하면 그동안 학교폭력이 학생들이 잘못한 학생들을 처리하고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그리고 존중과 평화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천학교, 실천학급, 실천동아리 등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학교 스님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실내서클 등의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가고 지도해주고 계시고요. 그런 다양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 실천인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 그 다음에 학년 단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천학년, 그리고 동아리 단위 실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천 공유를 하는 것은 크게 학생들이 주로 했던 실천 동아리, 실천 학년, 학급 등의 실천 결과를 나누는 자리가 될 테고요. 그거 외에 또 실천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과 활동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유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9일에는 교사들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나누고 학생들은 서로 연대와 지지를 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정책 방향이 이 학폭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사전적인 건지 사전적 예방의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후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 있는 건지 또 하나 더 덧붙이면은 학폭과 관계되어 있는 지금 어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두 가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처리가 가장 많이 염려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세요.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피해 규정된 이후에 이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랑 학생활 공정원을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아이들이
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단계를 저희는 관계 형성과 관계 개선 그리고 마지막 관계 회복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관계 회복이 적용되어야 되는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 이후의 사후 처리 과정이고요. 그거는 화해 조정 지원단 등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교육 실천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관계 형성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학교에서의 다양한 실천 경험들의 공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은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관계 회복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은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 안점을 둬서 공유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관계 형성과 개선의 실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드리고요. 포커스 기시하는 실력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교육을 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의뢰를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번 그 행사 때 그리고 외부 기관의 강사들이 와서 같이 함께 교육을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폭력 교육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기관이 학교에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실천 공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얻어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고요. 외부 기관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이루어진 교육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양일보시 신서희 기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입니다. 2021년 영재학교 입시 자료집에서 영재학교 과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세종시는 이제 2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청주시 흥덕구만 해도 18명이고 대전 유성구만 37명이고 뭐 이런 수치만 봤을 때 우리 세종 뭐 중등에서 고입 전략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 교육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영재학교나 이런 걸 준비하는 아이들이 또 역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수치를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중등수업 공유 한마당에서 이런 심화 학습에 대한 나눔 마당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중등수업 공유 한마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수업 연구를 하시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 공유를 하는 건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이렇게 이 본인들의 동의, 그 다음에 그 실천적인 공동의 노력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연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 영재학교 부분은 사실은 영재학교는 전국에 세종에 있어서 그렇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국가가 특별히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학교나 국제학교나 또는 뭐 이 외국학교 뭐 이런 과학이나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선발의 과정을 일정하게 거치고 국가에서 특별히 또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세종학교나 이 과학고처럼 이 특별히 더 지원이나 또는 그런 이 교육과정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하자. 모든 아이들이 마치 이 국제학교 다니는 또 그 외국학교 다니는 또는 뭐 이 과학부에 다니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르치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시도에서 영재학교 들어가는 신입생의 이 수는 사실은 이 지역을 일정하게 고려는 하지만 전국 단위 선발의 방식을 쓰는 방식이어서 우리 교육청을 졸업한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외고나 다른 또는 뭐 과학고나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영재학교 세종영재학교 경우는 전국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선발 방식입니다. 포커스 뉴스라인 최종현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입니다. 이번 행사 자체가 23일이면 이제 내일서부터 진행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서부터 진행되죠, 이제 행사 자체가. 이 초등교육 앞마당하고 그 현대학교 앞마당은 이제 2개 행사는 이미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예, 나머지 행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0일까지 이제 우리가 축제 세종 학생 축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예. 학생들이 이번에도 학생들 참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연계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좀 얘기해주세요. 대개 이제 창의융합 축제나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또 학생 축제나 이런 것들은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 좀 참여하는 학생과 발표하는 학생의 수가 발표하는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지만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사전에 좀 이렇게 좀 받아서 실제 이 창의융합 축제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들에 안내를 했고 그 학교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이 학생 축제 같은 또 BOK 같은 경우 공간이 좀 작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 참여하는 신청을 받고 또 이렇게 전체 한울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그 한울 운영진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냥 그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좀 뉴스를 통해서 그 간접 체험을 간접 교육을 받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 보고 느끼는 게 없다면 이 행사가 과연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댄스나 뭐 다양한 공연들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의 장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학교 내에서 또는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축제 형식의 발표의 장 그리고 이번에 하는 학생 축제는 전체가 이렇게 다 모이는 나름대로 이제 세종에서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표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참여해서 그 공연을 즐기고 뭐 전시를 즐기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종프랑의 박은주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팜플렛을 봤습니다. 2022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인데요. 앞부분에 참여 방법으로 줌 아이디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걸 보고 제가 딱 푸는 순간 이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들 학부모 입장이라면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내가 참여해서 내가 다운받고 싶은 그런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게 위에는 나누는 방법, 수업 나눔 토크 하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세종시 관내 선생님 참여자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럼 이 팜플렛이 공유가 됐다면 누구나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고 참여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책자에는 지금 선생님 이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옵틴 임원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요. 일부 타 지역에서 이런 토크쇼라든가 선생님들의 자료 공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유튜브로 공유를 우리만 찍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찍겠는데 나중에 다운받아 가세요. 하고 다운하는 방법을 위에다 이렇게 다 해서 공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유튜브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해서요. 요 내용만 해도 저는 다 다운받고 싶어요.
저희 신문사 방송 코너에 이걸 다 넣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대해서 앞서서 담당 장학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동아리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세종축제에 앞서서 세종의 옥정도 질문하셨습니다만 BOK 아트센터가 그렇게 크게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유튜브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아이들, 출연하는 아이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선전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선발된 팀들인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수업 나눔과 관련해서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세종의 교사들의 역량이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이 내용만 보시고도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공유와 연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사례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보시고 의견도 이야기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눈 과정에서 발표하는 분이나 참여하는 분이 함께 이제 성장하는 일련의 이렇게 과정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 학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상적으로 참여의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학습의 과정이라든가 수업의 전개가 나름대로 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지만 수업 자료 공유라는 이 집현전 그리고 여기에서 찍었던 영상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유가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뒤에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이 공개하는 당시에 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전체 공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의 개념으로 오셨는데 지원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걸 지도해 줄 강사,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장을 열어주는 일, 뭐 등등 전체 기획에서부터 실제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까지 재정과 행정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를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변하는 게 눈에 그렇게 빨리 보이는 게 아니어서 언제 어떻게 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건 사실은 먼 이야기이고 전반적으로 지난 2년간 생활교육 그리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을 크게 간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참여했던 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그 만족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급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성숙,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눈에 좀 보이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세종교육의 생활교육의 이 큰 틀로 안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울이라는 학생축제 같은 경우는 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 시내의 각 학교의 학생회장단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획위원회에서 축제 전반을 기획을 하고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기획하는 대로 그 전반을 지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 공연 무대 또는 전시 무대에 오르면 좋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고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 판단과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되고 그렇게 선택된 전시나 그런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고 그 무대 전반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학생 축제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른들의 손을 하나도 안 대고 학생들이 다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예, 이게 저희들이 학생 축제가 아까 8회라고 했잖아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이 나름대로 성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행사들도 갖게 할 때도 기본적인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하고 물론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조언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협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 관련해서요. 예. 저 유튜브 전문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유튜브를 찍어갖고 활용을 공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유튜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라 왜 시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유튜브로 방영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 유튜브도 당연히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별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촬영을 금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하여튼 담당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다시 협의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 신문 우리 박나라이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요. 중등 수업 운영 한마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고 28일부터 2일까지 12월 2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계속 24시간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어떤 중등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중등교사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뭐 몇 개 이렇게 뭐 제한이 있는 것인지 뭐 개수나 아니면 시간이나 아니면 교사의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봐도 제가 줌으로 계속 된다고 그러고 익스텐더를 다 올리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방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기자분들께 나눠드리고요. 이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부터 2일까지 전체 진행 일정이고요. 그 진행 시간도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 누구나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대로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같은 겁니다. 네. 네, 세종교육청에서 올해 마지막 마무리 행사 같은데요. 나눔 한마당을 현실이는 날씨 좋은데 놔두고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기획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추운 날씨에 더군다나 11월 중旬 넘어서고 12월 중순까지는 아침 기온이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행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내외에서 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실내는 뭐 난방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독감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요새 마스크도 이제 실외 일반 시민들이 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갑자기 풀어주는 바람에 사실은 코로나가 내들이 있는 환자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뭘 마련하고 계시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면 이태원 사태가 아니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소방청이라든가 경찰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조 협의적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매뉴얼들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이제 학교는 3월에 학기가 시작돼서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개 12월, 1, 2월 이 방학이면서 동시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3월 초쯤 되면 이 3월 초부터는 정말 수업에 아이들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운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 1년의 성과 또 1년의 과정 속에서 얻었던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마당 대개 이 11월, 12월쯤에 이렇게 계획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눈 성과들이 1, 2월에 각 학교별로, 각 교과별로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이나 수업, 아이들이 생활지도, 생활교육 등의 중요한 참고 자료를 이렇게 쓰이기도 해서 11월, 12월에 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건 창의영역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서도 이 관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곳과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의를 했고 그러한 안전 대책들을 저희들이 차곡차곡 매뉴얼화 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부터 3년간의 우리 교육청 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졌던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외부 같은 데서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혹시 빙판이 생길 수도 있고 날씨 기온이 차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아예 났을 경우 응급 조치가 안 된다든가 병원에서 이렇게 물론 많은 대비를 해놓으셨겠지만 그렇게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로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육청은 경찰 핑계를 대고 경찰은 소방서 핑계를 대고 소방서는 의료기관 핑계를 대는데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될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행사니까 교육청의 시장의 교육감님이 저기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장이 되시는 건지 경찰관이 되시는 건지 이 부분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서로 통해되는 것들을 제가 오늘 흥미를 취재하면서 하도 많이 봐왔고요. 세종시는 어떤 구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또 그리고 혹시 그런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라든가 또 이 경찰 이런 데에 협조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 무엇보다도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행사 전반을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또 필요하신 질문이 계시면은 그 보도자료에 안내된 그 전화번호를 좀 구체적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정책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소설이어서 땅이 언다는 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